2024년은 청룡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LA 한인사회가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와 인신 성매매 혐의로 목숨을 끊은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접대 명단이 새해부터 미국 정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일본 노토반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잇따른 여진에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이재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는 이중 감염 환자가 급증하면서 LA 카운티 내 모든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재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부터 주요 소매점에서 성중립적인 장난감 판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뀐 법들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LA 한인사회는 2024년 청룡해를 맞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는 우정의 종 보조원위원회와 LA시 15지구 시의원 등 100여 명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발전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33번의 타종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오늘 한인은행들은 코로나19 위험으로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동영상 등으로 시무식을 대신했지만 모든 직원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자영업자들은 소비심리 위축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한인과 타인종 고객들이 찾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청룡의 해를 맞아 더욱 열심히 한 발 더 뛰는 한 해를 다짐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와 성매매 혐의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 목숨을 끊은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접대 명단이 새해부터 미 정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7월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인신매매 성착취를 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최대 45년의 징역형이 예상됐지만 수감 36일 만에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결되는 듯했던 사건은 4년여 만에 다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법원이 지난달 20일 앱스타인 관련 재판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의 신원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신청이 새해 1월 1일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제 앱스타인과 교류했던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의 신원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였던 앱스타인은 범죄 사실이 드러나기 전 자신의 부를 이용해 다양한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 중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인 앤드류 왕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도 앱스타인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실제로 뉴욕 포스트 등은 그동안 법원에서 익명으로 처리됐던 인물 중 36번이나 등장하는 인물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장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서 이들 유명 인사들이 앱스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성접대를 받았거나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언론들도 법정에서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유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논의할 때 해당 이름들이 언급됐을 가능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 중 피해자들과 증인들의 이름은 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남기도록 명령했다는 점, 앱스타인이 과거 권력자들에게 성상납은 물론 이를 촬영한 영상으로 권력자들의 약점을 쥐고 활용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원이 신원 공개를 명령한 유력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은 150명에서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소식에 미주 지역은 물론 해외 언론들도 관련 소식을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NN은 홈페이지에 한국 야권 지도자 목 찔린 뒤 의식은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피습 전 이 대표가 일정을 소화하는 장면을 게재했습니다. CNN은 한국 주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남쪽 도시인 부산을 방문하던 중 목을 찔렸다며 피를 흘렸지만 의식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이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방문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다며 왼쪽 목 부위에 1cm의 자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보도에서 이 대표를 두고 진보 진영의 전 도지사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국민의당의 윤석열에게 적은 차로 패했다고 설명하고 한국 정치는 깊은 양극화로 분열됐으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몇 년 동안 분열이 심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홈페이지 메인에 한국 야당 지도자 이재명이 목을 찔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기사 본문에 피습 당시 동영상을 첨부했습니다. 가디언은 이 대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었다며 현장 사진에는 공격한 자가 이 대표 이름이 적힌 종이 왕관을 쓴 모습이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엄격한 총기 소지 제한과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범죄율에도 한국에서는 여러 유형의 무기를 수반한 정치폭력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디언은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을 예시로 드는 한편 1980년 군의 정권 탈취에 맞선 학생운동은 잔혹한 탄압을 받았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한국의 낮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소란한 정치 문화가 일부 정치인의 피습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2006년 보수 박근혜는 공개 행사 중 얼굴을 베었다라고 전했습니다. BBC는 과거 한국 정치인이 무기로 물리적 공격을 당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2022년 이 대표 전임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둔기로 공격을 당해 머리 부상을 입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의 여진도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최소 5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 노토반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7명으로 늘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진원지와 가까운 와지마시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즈시에서도 2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60여 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2명이 중상이라고 이시카와현은 밝혔습니다. 실종자 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うちの娘が2人やっぱりまともに下敷きになってみてほんでこんなことになると思わなんだ. 오늘 새벽 3시 기준 노토반도 일대에서 전기가 끊긴 가구는 3만여 곳에 달합니다. 또 대부분의 지역에 수도 공급이 끊겼고 통신도 장애를 빚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経験したことない揺れだったですけど命あっただけでほんでよしとしなきゃならんでしょうね. 하지만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토사가 도로를 덮치면서 구조 활동과 구호 물자 수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全力を挙げてこの情報収集に努めていますが、この道路寸断のため能登半島北部地域への立ち入り、これ極めて困難な状況にあります. 크고 작은 여진이 200차례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부 지역엔 비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건축물이 많아 건물 추가 붕괴도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번 지진은 진도 7이 넘는 흔들림을 기록했는데요. 일본 시민들이 지진 당시 긴박했던 순간을 휴대전화로 영상에 담았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신사를 찾은 사람들 머리 위로 나뭇가지가 쏟아지고 어른 키보다 높은 석등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들은 경적 소리를 내며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도로 위 상황도 마찬가지. 通り見てみてやあれ本当や崩れとるよこう金沢城のとこ崩れた 아스팔트 옆 보도블록이 살아 움직이는 듯 물결처럼 출렁이고 돌담을 무너뜨린 강력한 흔들림은 무서운 기세로 차량과 가옥을 뒤흔듭니다.
집 밖으로 미처 탈출하지 못한 시민은 극한의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やばいねやばいね大丈夫か大丈夫か窓から離れて 비명을 지르며 다급하게 대피하는 시민들.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곧바로 쓰나미, 지진 해일 공포가 들이닥칩니다. これそうだ津波だこれやばいやばいやばいやばいこれ逃げた方がいい来てる 아비규환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은 더한 피해가 없길 바란다는 소망을 SNS를 통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SNS를 통해 과거 재해 영상 등 가짜 정보가 나돌기도 하면서 일본 정부는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에서는 올 초부터 안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는 여객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일본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불이 번쩍하더니 여객기 뒤쪽에서 불길과 연기가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화염은 순식간에 동체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과 승무원 37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객실 내부에선 어린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탈출했습니다. 地面についてますしね。今時爆発はしないだろうと思ったんで、ただ順調にみんな降りていったんで大丈夫かなと思ってました。 사고 여객기는 홋카이도 삿포로의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했는데 하네다 공항 착륙 직후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는 강진이 발생한 노토반도에 구호물품 수송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가운데 5명은 숨졌고 기장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NHK 방송은 사고 직전 관제사가 일본 항공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 허가를 내렸고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대해서도 해당 활주로 바로 앞까지 주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걸리는 이중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LA 카운티 내 모든 의료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재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병원에는 코로나19와 독감 환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걸린 환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 카이저 파마넨테 전염병 전문가는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 이상의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뿐 아니라 RSV와 리노바이러스와 같은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혼합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바이러스를 앓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없이 나타나고 있고 일주일 이상 열이 지속되는가 하면 기침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달 30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입원과 사망 건수 증가로 일반 병원, 간호시설, 응급의료 서비스 등의 의료 종사자와 방문자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규정한 코로나19 입원 환자 카테고리 중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CDC는 7일 동안 10만 명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를 산정해 활용하는데 LA 카운티 마스크 착용 조치는 입원 환자가 14일 연속 낮은 수준을 나타낼 때 해제됩니다. 보건당국은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 머물고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검사할 것과 손을 자주 씻고 고품질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각 주에서는 다양한 법이 새로 도입되는데요.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 예정인 주 법들 가운데 논쟁 우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부터 주요 소매점에서 성중립적인 장난감 판매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남아용과 여아용 기존 장난감 판매대에 추가로 성중립 장난감 판매대를 두는 것으로 이 법은 직원 수 500명 이상의 대형 소매점들이 남아와 여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 판매대를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첫 위반 때는 $250, 그 이후부터는 최대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학교나 공립도서관에서 성소수자, 인종 문제 등을 다룬 책을 금지 도서로 지정하거나 퇴출할 수 없게 한 금서 지정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는 금서 금지법을 도입한 최초 사례로 젠더, 인종 관련 도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텍사스주에서는 공립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을 금지하는 법이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공립대학들이 성별, 피부색, 민족에 근거해 정책, 훈련 등에서 다양성이나 형평성, 포용성을 이유로 사무소를 공립대학에 두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대학 내 성소수자 지원센터 등 관련 부서도 문을 닫습니다. 이 밖에 뉴저지주 등에서는 미국 최초로 사전 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등 성소수자와 낙태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들이 각 주에서 시행되면서 정치 전문가들은 올 초부터 시행되는 법안을 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LA 등 곳곳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총기 규제법을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가 금지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새 총기 단속법은 연방수정헌법 2조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주정부가 주민들이 총기 폭력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며 항소할 때까지 효력을 막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시행됐습니다. 한편 이 법은 계속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사건으로부터 시민들이 무장하고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총기 옹호단체들의 반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이 비와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부터 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이 비와 눈을 동반한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부터 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남가주에 도착할 겨울 폭풍으로 3일과 4일 비가 0.5에서 1인치 정도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추운 날씨로 LA와 벤츄라 카운티 등 5,000피트 이상 산악 지역에는 4에서 8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이번 주 낮 최고 기온은 50도대 중반에서 60도대 초반대로 평년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가 최근 이민자 버스 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뉴욕으로 향하던 13대 버스가 뉴저지로 도착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이민자 밀어내기에 골머리를 앓아온 뉴욕시가 이민자들이 탄 버스 진입 규제에 나서자 텍사스주가 이민자들을 뉴욕과 인접한 뉴저지주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스티브 플롭 시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이민자 약 450명을 태운 버스 13대가 뉴저지주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버스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출발한 한 대를 제외하고 모두 텍사스주에서 출발했으며 시카커스, 펜우드, 에디슨, 트렌턴 등 뉴저지주 내 교통요지에 도착해 이민자들을 하차시켰습니다. 30일 이민자 버스 4대가 도착한 시카커스의 마이클 고넬리 시장은 성명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뉴욕시의 새로운 규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민자들을 태운 버스의 도착 시간과 장소 등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행정명령을 내놓으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태운 버스가 밤과 낮에 아무 때나 경고 없이 도착하는 것을 우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그동안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가 버스로 실어보내는 이민자 수만 명을 감당하느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에버 주지사는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해 민주당이 시정을 장악한 뉴욕과 시카고 등 불법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케일라 마멀렉 뉴욕시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가 2022년 봄 이후 망명을 희망하는 이민자 16만 1,500여 명을 받아들였고 이 중 6만 8천 명에게 보호시설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 앞서 시카고시도 이민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조처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텍사스주는 항공편으로도 이민자들을 시카고시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초기 버전에 대한 저작권 만료로 이 미키마우스를 이용한 공포 영화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영화 자료 사이트 IMDb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등장시킨 공포 영화 미키의 쥐덫 예고편이 공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미키마우스가 처음 등장한 무성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의 몇몇 장면이 삽입됐고 미키마우스 원래 얼굴과 달리 기괴한 미키마우스 가면을 쓴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영화 제작진은 기존의 미키마우스의 이미지와 반대인 캐릭터로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디즈니가 갖고 있던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 작품을 공유, 재사용하고 각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초기 작품 증기선 윌리 이후 제작된 미키마우스 캐릭터들은 여전히 디즈니의 저작권이 있어 캐릭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